요거는 오답도 조금 있었던 그런 지문이에요. 가끔씩 we are fascinated, 매료됩니다. 문장은 요렇게 끝나는데 요 단어를 볼게요. fascinated 하면은 이 자체로 pp가 너무 많이 쓰여서 하나의 형용사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딘가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 확 빠져드는 느낌. 그래서 very interested, captivated 이런 단어로 나오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되는 거. 단순 흥미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쏙 빠지는 느낌. 가끔씩 우리는 확 빠지죠. 뭐 할 때? 이럴 때, 웬절. 그럼 문장 여기 완벽하고 부사절 온 거야. 우리의 assumption, 가정이, assumption은 가정. 되게 이상한 단어 같지만 사실 정말 많이 쓰입니다. 뭐뭐는 뭐뭐일 거야 라고 내가 혼자 내리는 명제들을 가정이라고 하죠. 우리의 가정이 are turned. 턴은 아까 강아지 얘기했을 때는 방향을 전환하다, 회전하다, 돌다 이런 단어지만 이게 뭐뭐임이 드러나다, 밝혀지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are turned, 밝혀졌을 때, 판명이 났을 때 뭐뭐임이 드러나다, 판명되다, 밝혀지다. 우리의 가정이 드러났을 때 뭐라고? inside out and around라고. inside out은 완전히 뒤집히다, 안과 밖이 뒤집어져 까지다 이런 뜻이지. 그리고 around는 주변에 뭐 이런 뜻이지만 이리저리 뒤바뀐 방향으로 이런 뜻이 있어서 이거는 실제 엄청 많이 쓰는 거 표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써서 우리의 가정이, 내가 내렸던 나만의 결론이 완전히 뒤죽박죽 다 섞여서 뒤집어 엎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쾌감을 느끼고 매료가 되고 빠져듭니다 이거야. 근데 assumption은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게 입증되면 우와 하고 빠져든다는 거지. 벌써 여기 첫 문장에서부터 되게 독특한 문장이야. 그러고 나서 The artist 파블로 피카소는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는 하고 나오는데 뭔가를 읽다가 되게 스페시픽한 범주로 들어오면 그건 예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문장은 고맙게도 여기 뭐라고 했냐면 for example을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시야. 그러면 무조건 보기에서 피카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 그건 메인이 아니야. 그냥 얘는 끝까지 예시야. 자, 그러면 아니야. 예를 들어 이 사람은 used 큐비즘을 썼습니다인데 우리 무슨 즈음 하면 그거 무슨 사조, 무슨 주의잖아. 그리고 그 C가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큐비즘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거고 큐비즘은 제가 그냥 여기 그림만 봐요. 입체주의를 큐비즘이라 그래요. 한 번쯤은 미술 교과서에서 이런 거 봤죠. 이런 피카소의 그림들 이런 것들을 큐비즘이라고 해요. 이런 독특한 추상화 입체주의. 이 파블로 피카소는 큐비즘을 사용했어요. 왜? as a way, 방법으로. 무슨 방법? to help us. 우리를 돕는 방법. 우리를 뭐 하는 걸 도울 건데? se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을 도와주기 위해서 큐비즘을 썼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형어펜으로 몇 찍을게요. 이것도 오형식인데 help, 목적어, 목적보호. help, 목적어, 목적보호에서 목적보호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된다. 두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큐비즘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 뒤에 뭐라고 했냐면 differently. 우리가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큐비즘을 썼대요. In his famous work, 그의 유명한 작품에서 워크는 일하다 아니라 예술가랑 붙으면 작품이에요. 그의 유명한 작품 Three Musician에서 그럼 전치사 구니까 이렇게가 한 덩어리가 되겠지. 그럼 이것도 하나의 또 뭐가 되냐면 예시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의 수많은 입체주의 그림 중에서 Three Musician이라는 그의 유명한 작품 속에서 He used, 그는 썼습니다. Abstract form, abstract은 추상적인이라는 형용사. 추상적인 형태를 썼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hape the player. 연주자들을 shape, 연주자들의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서 shape, 모양을 잡다, 틀을 잡다. 연주자들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했습니다야. 우리 아까 여기서는 뮤지션이라고 했지. 이 제목에 있는 뮤지션을 플레이어로 바꿨을 뿐이에요. In such an unexpected way.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연주자들의 모양을 잡아내기 위해서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했습니다인데 봐봐. 3명의 뮤지션 하면 여러분들 뮤지션 3명 머릿속에 그릴 수 있지? 대충 빨리 그려봐. 그렸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유명한 이 사람의 그림이에요. 저게 뭐야? 이럴 수 있고 이 기타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치는 건지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치는 건지 악보는 어떻게 다리 사이에 들어가서 조각이 난 건지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부는 것은 피리인지 아닌지 이 하얀 게 다리이겠지만 의자와 섞여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추상화로 쓰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로 묶을게. 왼절부터. 그래서 왼에서 아트워크까지 가로로 다시 닫을게. 그러면 여기는 왼절. 그러면 그래서 when you first 네가 처음으로 see this artwork 이 예술작품을 볼 때 처음 이걸 볼 때 you assume 너는 가정을 하게 된다. 뭐라고? Nothing makes sense. nothing은 빵개가 make sense는 말이 된다거든? 빵개가 말이 되는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말이 안 되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될 거야. 이거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화면 봐봐. 이게 없다고 해볼게. 이건 부서절이니까 그냥 들어간 거야. 이게 없다고 보면 such that 구문인 거야. 그래서 대절이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대절 완벽한 문장으로 대절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런데 여기에 왼절을 넣어서 such that 구문을 굉장히 멀리 찢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 대절은 접속사 대시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지. 그래서 여기 you, assume,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대시 또 다시 온 거고 대절이 온 거고 이 완벽한 문장의 대신 또 누가 끌고 다니면 이 대절이 끌고 다니는 거고. 여기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집중해서 너무 읽으면 나는 피카소의 작품 그 중에서도 뮤지션 작품에 몰입될 수 있어. 글을 읽다 보면. 근데 이 글은 포인트가 뭐냐면 1번 문장이야. 이걸 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의 어썸션이 틀리면 여러분들은 너무 좋아할걸요? 이거야. 그런데 내 어썸션은 내 평소 내 생각이라 그랬지. 을에 남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는 생각들이 틀렸다고 됐을 때 너는 굉장히 매력을 느낄걸? 이건데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게 내 어썸션이잖아. 그치? 내 어썸션을 어떻게 differently하게 틀린 방식으로 이걸 알 수 있게끔 보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큐비즘을 썼대. 그러면 비슷하게 여기가 이어져야 되지. 그 다음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 큐비즘 중에 쓰리 뮤지션이라고 있는데 이 쓰리 뮤지션은 이 작품 자체가 목적이 뭐야? 우리가 세상을 좀 다르게 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 가정이 틀렸다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큐비즘의 이 쓰리 뮤지션을 보게 되면 내 생각이 틀려먹었음을 알게 되고 동시에 우와! 하고 이 작품에 빠져들게 된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겠지. 그걸 생각하고 읽는 거야. 그럼 너가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너의 어썸션은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거야. 왜? 너무나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려놓았으니까. 처음에 말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썸션은 결국 이제 이 어썸션이 어떻게 된다는 거? 틀렸어.
이 내용이 나올 때니까 내 어썸션은 틀렸고 이 그림은 너무나도 어떻다? 말이 되고 너무나도 이치에 맞고 너무나도 감상 포인트가 있고 너무나도 그럴듯한 해석을 갖고 있는 거지 네가 모르는 거야. 그렇게만 보지 말고 세상을 좀 디퍼런트하게 해석해봐. 이걸 알려주는 그림이라는 거지. 그걸 생각하고 다음 문장을 읽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나왔어? yet. 그러나 물론 yet은 아직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but 이런 뜻도 있어요. 역접으로요. 그러면 만약에 요즘 그런 문제 안 나오지만 옛 자리에 빵꾸를 뚫고 들어갈 말은 했을 때는 역접에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접속사나. 그런데 when you look at the painting second time 그 그림을 두 번째 보게 된다면 이거야. 여기서 처음 봤을 때는 말이 안 돼. 하지만 두 번째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러나니까 두 번째 봤을 때는 말이 돼. 뭐 이런 게 나와야겠지. 두 번째 봤을 때는 the figures. figure 누구야? 그 사람이 잡았던 플레이어들. 누구? 그 three musician들. 그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려진 큐비즘으로 그려진 그 figures들이 그 인물들이 그 대상들이 come together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딱 뭔가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nothing makes sense. 말도 안 돼. 이랬는데 갑자기 얘네가 쫙 합체가 돼버립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challenges입니다. challenge는 도전 이거고 뭐 어려움, 역경 이건데 동사로 했을 때 뭔가 좀 반기를 들고 내가 넘어야 될 산을 만들어주고 도전의식을 제기하고 좀 반론을 제기해보고 이런 것들을 challenge라 그래요. 여기 화면에 잠깐 보시면 제가 챌린지 단어 떠다 놨거든요. 그래서 도전 이런 뜻도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다. 그래서 싸움이나 경쟁을 걸다. 상대방에게 도전이 될 만한 일을 요구하다. 한국말로는 이런데 전체적으로 느낌으로는 내가 이걸 넘어야 될 산을 만들어주는 것. 아씨 이거 좀 한번 해볼까? 덤벼볼까? 덤벼봐야 되는 것? 이런 느낌들이 챌린지예요. 피카소의 작품은 챌린지, 도전을 겁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싸움을 겁니다. 뭘? 당연히 너의 어썸션에. 너의 어썸션을 난 뭐 할 거니까? inside out and around. 뒤죽박죽 만들어 놓을 거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니까. Challenges your assumption. 뭐에 대한 assumption? About how space and object are used. 어떻게 space, 공간과 object, 대상이 사용되었는가? 대상과 공간의 사용 방법에 관한 당신의 어썸션에 도전을 제기합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의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똑바로 이렇게 앉고 악보는 이 앞에 제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악기는 이렇게 제대로 손에다 들고 있어야 되지 않아? 라는 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서 이렇게 해요. 여기도 보시면 이 우는 여잔데 눈과 코와 이 위치, 손가락 위치가 다 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여기 보면 이거 엄지손가락 같기도 한데 연결되는 게 없고 엄지손가락 갑자기 여기 있고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손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지. His artwork, 그의 예술작품은 helps, 도와줍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주어, 목적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 자리에 뭘 써도 된다? To see 써도 된다. 당신이 세상을 differently,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절대로 매몰되면 안 돼요. 이 글은 피카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예시일 뿐. 그 다음 여기 and가 있어요. remind s 붙었죠? 동사 2예요. 그럼 and 앞에 동사는 helps, 동사 1. his artwork가 단수 주어니까 help s 붙었어요. 시험 문제, 문법 문제는 remind에 s를 떼거나 to remind를 쓴다던가 뭐 reminded를 쓴다던가 reminding을 쓴다던가 이렇게 병렬이 안 되게 출제를 합니다. 자, remind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지. 그리고 그의 작품은 당신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상기시킵니다. 뭐를? There are alternative ways. alternative는 그때도 이렇게 말해서 마치 형용사 같지만 명사라 그랬고 대안,
형용사 뜻도 있지만 명사로 대안. 대체 방법이 있다는 걸 떠오르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Using shape, object and colors. 어떤 shape, 모양과 물체와 색깔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꼭 네가 생각한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다른 대체 방법이 세상을 어떻게 보게 다르게 보는 방법인 거잖아. 그럼 기존에 내가 이거를 당연히 해야겠다 하는 거는 내가 세상을 보던 방법이고 나의 assumption이잖아요. assumption 말고 다른 거 있어. 그걸 알려준다는 거지. The reward for this. 이거에 대한 reward는 보상이지. this는 6번 문장 전체로 생각하면 돼요.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거, 아 맞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야 깨달아지는 거잖아,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한 보상은 뭐냐면 is입니다. intrinsic pleasure입니다. 자, in이 들어가면 여러 접두사가 있지만 안쪽으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본질적인, 내재적인 이렇게. 그래서 in 대신에 x를 넣으면 외부의, 외적인 이렇게 돼. 그래서 내적 즐거움이 이거에 대한 보상이야. You get, 네가 얻게 되는 거. By looking at this work. 이 그림을 봄으로써 당신이 얻게 되는 내적 즐거움이 이 모든 전체적 행위. 어떻게 보면 6번 문장이고 좀 더 크게 보자면 어떤 거? 내 가정이 틀렸음을 이제 확인 사살 받으면 사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떻게 돼? 우와, 그럴 수 있냐는 내적 즐거움이 생기잖아. 얘들아, 화면 보면 이 intrinsic pleasure는 이 단어와 연결이 돼. fascinated랑 첫 번째 문장이랑. 맞지? 맨 첫 번째 문장과 맨 끝의 문장은 서로 연결이 돼요. fascinated와 intrinsic pleasure는 서로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 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by ing, on ing, in 동사의 ing 독해 때 정말 많이 나와서 뭐뭐 함으로써. 얘는 뭐뭐 하자마자. 얘는 뭐뭐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독해가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그래도 독해 하다 보면 나오는 것만 나오지 않니? 자, 여기까지 여기 단어만 제가 찾았던 것만 좀 복습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됐을까요? 자, 공부하실 때 여기 nothing makes sense, 말도 안 된다. 영어는 주어가 저렇게 부정어로 나오고 명사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기 4번에 길드라고 있는데 길드는 조합을 가리켜요. 같은 사람들끼리 묶여 있는 것. 그리고 챌린지 단어도 좀 봐주시고 얼터너티브 여기요. 명사, 형용사 뜻 다 있어요. 얼터너티브도 대안이고 옵션도 대안 선택인데 이 얼터너티브는 그냥 단순히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 이거보다는 기존 방식이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다른 대체물들. 그리고 여기 아까 처음에는 말이 안 되지만 두 번째 보면 come together 됩니다 할 때 come together 정말 1번 뜻처럼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라는 뜻도 되고 2번 생각이나 의견이 딱 조화를 이루어서 한데 딱 합쳐지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 다시 한번 보면서 요거 진짜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면 챌린지의 단어 뜻을 딱 이렇게 느끼면 다음부터 나올 땐 얘를 한국말로 직역하지 않아도 해석할 때 훨씬 수월하십니다. 그리고 remind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remind A of B, remind A 투부정사, remind A 대절. 그래서 remind는 뒤에 저렇게 전치사고 투부정사 대절 다 와요. 결국 다 내용은 A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다, 떠오르게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remind 예문까지 넣었으니까 꼭 살펴보시고